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작년에 가제 루탄에 있는 네. 삼성 내면 클라시스를 구입했는데 네, 네.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아, 삼성 레미안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한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소장님 지금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클라시스 매수하셨다고요? 네. 몇 평이에요? 네. 잘 안 평수가? 되는데요. 평수가 몇 평이세요? 40평이요. 40평이요? 네. 40평. 요걸 언제 사셨어요? 그거를 작년 12월 정도에 네, 이제 첫 번째 계약을 하고 네, 중도금은 네. 올해 2월 달에 네. 내서 이제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어쨌든 올해 매수하셨다는 거죠? 네. 얼마에 사셨어요? 한 7억 5천 정도 샀어요. 7억 5천. 그럼 지금 네.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 네. 그러면 제일 궁금하신 게 어떤 거예요? 이제 향후 전망이요. 전망. 근데 제가 전망이면은 뭐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 40평을 7억 5천 주고 샀잖아요. 네.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괜찮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궁금하신 게 좀 걱정되시는 게 근데 그 중에서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걱정되는 건 네. 아니고요. 네, 이제 거기 이제 있다 보니 잘 몰랐는데 네. 서부선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네, 네. 경전철에 들어오면은 네. 저희 그 아파트도 네,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경조철이 들어와요? 네. 그럼 우리 아파트만 영향이 있을까요? 다른 아파트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것보다 네. 우리 아파트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더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네, 이 맞아요.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기는 가제울 유타운이라는 그 유타운 안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아직 매수한 지 오래 안 됐고 네. 그리고 또 평수도 크고 이러니까 조금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클라시스가 여기 뭐 조금 이 안에서는 연식이 좀 된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연식도 있고 평수도 조금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네. 걱정돼서 그런 것도 궁금하고 전망도 궁금하고 이러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럼 제가 일단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아마 걱정되긴 하실 텐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네. 그럼 거주하시기에는 괜찮으시죠?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으시고 그리고 뭐 집도 뭐 30평대보다 넓으실 거고요. 네. 제가 일단 지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우리 아파트가 가제울 유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럼 기본적인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지금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네. 이 유타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유타운이 서울시에 원래 많이 있었는데 그게 계획대로 진행되다가 거기서 뭐 좀 해제되기도 하고 안 된 곳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유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도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이제 짓고 막 입주들을 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거단지를 만들면은 주거단지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기반 시설 같은 것도 그렇고 도로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게 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지마다 원래는 이게 뭐 기부 체납이고 뭐 공원 부지고 뭐 학교 부지고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네. 거기 지역을 이렇게 굉장히 좋은 주거단지로 만드는 게 원래 유타운의 큰 목적이에요. 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제된 곳은 해제됐다라고 하더라도 가제울 유타운도 네. 아시겠지만 옆에 에코자이도 들어왔고 뭐 아이파크도 들어왔고 여기 파쿠비자이도 있고 뭐 여기 이편한 세상 레미안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단지 수들이 큰 곳에 우리 아파트도 같이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만약에 뭐 경전철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네. 이런 아파트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가제울 뉴타운이 영향을 받는 거고 네. 물론 그 안에서의 등락 차이는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가제울 뉴타운 안에 있는 예전에 만약에 남가자 여기 그 클라시스 혼자 있을 때와 네.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됐을 때와 많이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뉴타운 내에 있다는 건 조금 좋은 효과고요. 네,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 그 수색증산 뉴타운 있잖아요. 길 건너편에. 네. 여기 수색 뉴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제오보다 수색 뉴타운이 시작이 좀 늦었는데 네. 수색 뉴타운도 앞으로 마찬가지로 신규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여기 뭐 요쪽에 이제 뭐 증산 요쪽에 이제 개발 계획들도 좀 잡혀 있고 이런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개발 계획들은 어차피 이 지역 전체를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고 제가 봤을 땐 더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여기 수색 뉴타운도 있고 가재울 뉴타운이 점점 주거단지로서 이렇게 금액 지금보다 가치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일단 그래서 뉴타운 내에 있다는 게 우리 아파트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일단 이게 40평대인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죠, 금액.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네,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파트가 이 안에서 연식도 있고 모두 있다고 하더라도 네. 금액적으로 너무 금액이 낮았던 거죠. 그쵸. 왜 그랬냐면 옆에 이 에코자이나 센트럴파크, 요 아이파크 같은 아파트 30평대도 금액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가재울 뉴타운의 전체적인 금액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기존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도 금액이 낮게 된 거고 이 낮은 것들이 올라가게 돼버린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단 그러니까 금액이 좀 낮았던 거죠, 우리 아파트가.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앞으로의 이게 좀 가장 큰 전망이라고 좀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네. 많은 분들이 예전에 한 10년, 뭐 한 15년 정도 전에 가면요. 한 네. 13년, 14년 정도 전에 가면 사실 요즘에는 20평대가 이렇게 인기가 좋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 한 13, 14년 전에는 20평대가 인기가 좋았을까요? 아니요, 인기 없었을 것 인기가 같은데요. 없었죠, 정말.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 예전에 24평은 네.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해도 24평 안 받으려고 막 좀 더 큰 거 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해도 그렇고 아파트를 지어도 그렇고 뭘 위주로 졌을까요? 예전에는 중대형 위주로 지은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이런 데 가면 대형 평형들이 많은 이유가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지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분양 시점에 공사 시점에 분양을 해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시차가 나와요. 아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짓다 보니까 그게 많이 공급이 되면 그만큼 뭐가 줄었었을까요? 20평대가 없던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뭐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 다시 부동산 경기가 상승기를 타면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기 시작했냐면 20평대를 좋아했던 거예요. 아. 14년도부터. 네.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정비 사업들을 하면서 조합에서 그러니까 조합이며 건설사들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 아시다시피 소형 평형 위주의 단지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 소형 평형들 위주로 많이 지어요. 네. 그러면 이 소리가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85제곱이 초과되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초과 아파트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소리는 뭐냐면 이게 뭐 절대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공급이 많지 않다는 소리예요. 네. 지금 들어오는 아파트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쨌든 이것 때문에 금액이 얘가 귀해져서 막 올라가진 않겠지만 점점 공급이 늘어나진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그쵸.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의 만약에 대형 평형이 조금 뭐 금액적으로 낮고 이렇게 괜찮다라고 하면 네. 금액은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는 소리죠. 네. 그리고 지금 40평대인데도 아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옆에 에코자이나 이런 아파트들보다 금액이 좀 낮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맞아서 여기 안에 매수를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잘 하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거주한다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조금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얘기하는데 대형 평형이라고 무조건 좋진 않아요. 네. 그것도 이제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린데 네. 여기 제가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런 주거벨트 단지 안에 있고 네. 금액적으로 아직 낮고 여기가 주거단지로서의 앞으로 이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에 아까 얘기하셨던 거기에다가 무슨 경전철이 들어오고 교통 여건이 더 지금보다 좋아진다라고 하면 네. 그건 절대적으로 이 지역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뭐 아직 이제 거주한 지 1년도 안 되셨고 네. 근데 그때 잘 사셨고 1년도 안 되셨으니까 조금 거주를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땐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고맙습니다. 물론 신규 아파트들이 더 좋긴 하지만 네. 무리 아파트도 내가 내 자금 사정에 맞춰서 매수를 잘 하신 거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거주하시면서 어차피 비과세도 만들어야 되고 또 주택이 하나라고 하면 장기 보유도 내년부터는 거주할수록 좀 떨어지거든요.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거주하시면서 대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